네, 안녕하십니까.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월요일 시장 상큼한 듯하지만 약간 뒤끝이 조금 그렇죠?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미증시의 상승 장악형 캔들을 한번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이후 시장 나쁘지 않아요. 자, 이제는 시장의 기본적인 패턴을 보고서 우리 조금 더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패턴? 자, 지난주에는 상승 장악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다면, 자, 이번에는 한번 이전 패턴을 보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갈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믿음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보죠. 자, 우리 거래소 차트입니다. 7월 달이었어요. 7월 달 요 날이지요. 요 날이구나. 2276 만들어 놓고 이 당시에 제가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다. 악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승할 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박스를 한 단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흐름 보면 어때요?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가마 하다가 결국 여기에서 이제 양봉음봉 나오면서 요게 뭐나라고 했을 때 한번 크게 내려가고 고점 만들었던 그 자리예요. 거기에 대한 저항을 한번 일주일 동안 테스트하고 그걸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패턴 한번 볼게요. 자, 지금도 2134 나왔는데, 제가 이 2276 이것은 깨서는 안 되는데, 깰 때는 미국 연준 물가 그거하고 상관없다. 뭐가 있다? 새로운 뭔가가 터져줘야 되는데, 그게 뭐였죠? 영국의 어벙벙 총리가 나타나가지고 감세함부터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말아먹을 뻔했어요. 게다가 총리 그만두고 다시 조금 마무리되는 과정이죠. 결국 그러한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쿵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래놓고 어때요? 지금은 이전과 똑같은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왜 맞고 떨어질까라고 했을 때 결국 요 자리도 이 2276 이거에 대한 저항이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방황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일 갭 떠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모양새고요. 결국 여기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220, 76 여기에서 양봉음봉 나오면서 이게 갈까 말까 또 이럴 거예요. 그러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제가 지금 배팅을 하고 있어요. 왜? 시장의 악재는 무지하게 많아요. 악재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러한 악재가 똥 터지지 않는 이상 시장은 올라간다. 왜? 일단 모든 악재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긴 거죠. 면역이 생기면서 우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일단은 보여요. 그럼 언제까지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1월 8일 날이 중간선거, 11월 10날이 CPI 발표가 있습니다. 이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을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공화당이 더 많으면 그래, 그들로 인해서 이제는 민주당에 마구 돈 쓰고자 하는 거 막을 수 있어. 시장이 좀 안정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요. 민주당이 더 많으면 그래, 이제 더 공격적으로 돈 좀 써가지고 시장 살리겠어.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선거에 대해서는 그닥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10일 날 이 CPI 발표 여기서 이제는 결판이 날 것 같은데, 결국 이 CPI 흐름은 유가가 좀 어느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유가의 흐름은 제가 이렇게 좀 미리 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잘 보면은 이번 달에 우리 CPI 발표됐을 때 유가 전달의 유가 흐름이에요. 그 당시에 저가가 이제 76달러에서 90달러까지 갔고 중간값이 83달러예요. 근데 지금은 저가가 80달러고 고가가 93달러, 중간값이 87달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유가가
추가적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우방향으로 가게 되면 CPI라든가 코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조금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니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좀 머뭇대게 되면 전달과 비슷한 CPI하고 코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 CPI 같은 경우는 이 말일까지 유가의 방향을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때 또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CPI 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따라서 이 시장은 윗방향으로 좀 보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2276 얘만 뚱 치고 올라가게 되면 뭐라 그랬죠? 이거 딱 4등분하면 기본 답 나와요. 자, 2276 요거를 땅 치고 올라가게 되면 중간값이 2340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가 주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고, 결국 11월 달 CPI 발표됐는데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 그러면은 시장은 그다음 3,400까지 열릴 수 있어요. 의외의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다라는 표현을 요새 제가 좀 많이 합니다. 왜? 좀 좋은 건 없지만 항상 뭔가가 터지기 전에 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그래가지고 또 하락하고 막 올라가다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머 좋아, 이제 또 파티가 시작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좀 의외의 강한 상승이 나오면 꾹꾹꾹 참고 현금을 많이 만드세요. 거기다 대놓고 또 레버리지 읽혀가지고 또 뭔가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또 다치니까 여튼 최태규가 생각하는 의외의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그래,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어설픈 매매 안 하고 이겨내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것 하나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는 월봉 차트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시장의 흐름인데, 이 저쪽에 가보면은 여기가 우리 IMF 때 저점이, 이 당시에는 증권주 500원, 은행주 500원 막 이랬던 때예요. 그 당시 고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면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몇 퍼센트? 고점에서 75%, 76%나 하락했어요. 결국 우리가 IMF 때 가장 타격을 입은 건 뭐예요? 국가가 묻어났다는 거예요. 국가가. 기죠? 자, 국가가 묻어났고, 자, 그 다음에 IMF 거기서 좀 반등하면서 막 이것저것 올려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이 뿡 터져버리면서 닷컴 같은 경우 어때요? 56%나 빠졌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또 56% 하락이. 닷컴은 누가 터졌어요? 기업들이 터졌어요. 컴자만 들어가면 다 작살나버렸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시장 올라가가지고 이제 2007년도 금융위기 때 몇 퍼센트 빠졌어요? 57%. 여긴 뭐가? 은행이 문제가 됐어요. 은행이. 그 다음에 2018년도 이제 트럼프가 미중 갈등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빠진 게 45%예요.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35%밖에 안 빠졌어요. 과거에 엄청난 데미지 하락에 비해서는 안 빠졌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전에 보여줬던 그러한 금리 인상 이후 그 파급된 하락이 결국은 이 35%까지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과거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제대로 된 반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등 다음 반등 없이 무지하게 뺐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보면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국가 무너지고 기업 무너지고 은행 무너졌어요. 지난주 같았을 경우 부동산발 IMF 될 뻔했어요. 강원도의 모 지사가 결국 정치적인 것으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면서 이
그 뭐 레고랜드? 그거에 대한 뭐 보증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그냥 나라를 착살낼 뻔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지금은 말을 아주 조심조심 해야 돼요. 왜 영국이 그 총리가 헛짓거리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을 뻔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심해야 돼. 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국가들이 다 위중한 상태예요. 위중해. 그냥 누가 툭 건드리면 팔다리 부러질 수 있는 허약한 상태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분들은 뭔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잘 보고서 접근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툭툭 던져버리면 영국 꼴 나는 거예요. 결국 어차피 정부에서 그래도 빠르게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이게 좀 의아무야했는데 이러한 노이즈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얼마나 허약한지 얼마나 저질 체질인지 잘 알았어요. 그런데 상승한다고 또 그건 또 그거하고 별개예요. 시장이 또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발 이 큰 금융 리스크 어찌 보면 가능성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너무 버블이 커졌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이 잘못되면 은행도 잘못돼요. 은행도 잘못돼. 거기 다 대출해 줬잖아요. 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기왕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다른 애들이 잘못돼 가지고 미국이 빨리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 잡고 거기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오늘 시장 한번 조금 뭐가 주로 이제 주도했나 한번 좀 볼게요. 자 오늘 비금속 광물이 제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즉 시멘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라갔죠. 결국 지난주에 그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노이즈가 발생되면서 건설주부터 해서 많이 하락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되돌림이 나오는 거죠. 되돌림. 그래서 오늘 많이 올라간 거 섹터 봤더니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의약품, 건설업, 전기전자, 증권 이런 쪽으로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좀 약세 보인 거 그래요. 우리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속상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냥 오늘도 또 훅 내려가 버렸어요. 그죠? 그 부분 이따 좀 시간 되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결국 아직 얘네들은 이 데미지에서 충격에서 못 벗어나네요. 보험, 금융업 쪽 오늘 좀 약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증시 주변 자금 우리가 볼 때 제일 많이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 이 고동색으로 된 게 이제 고객 예탁금인데 계속 내려오고 이제 조금 여기저기에서 시장 좀 상승할 거야라고 하니까 고객 예탁금 들어오고 얘는 뭐죠? 신용. 또 신용 까불고 들어와요. 자, 이 시장 상승할 거야. 그럼 또 레버리지 일으키면서 신용 들어오는 물량 일정 부분 또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 또 경계감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갈 때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야 될 군번이 아닌데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은데 라고 자꾸 시그널을 줬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푹 이전 저점 깨고 푹 내려갔죠. 자 여기서 또 뭐 일정 부분 또 여기까지 막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시장이 싸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한번 추세가 위쪽으로 한번 방향 잡고 가자라고 하면 갈 거예요. 가고 거기서 또 신용 들어오겠지. 거기서 신용 들어가는 거 또 지나치게 들어가게 되면 시장은 또 꺾일 수 있어요. 꺾일 수 있고 결국 정부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거야라고 하면은 좀 시장이 탄력받겠지만 아직 의아무야하죠. 그러면 언제든지 공매도는 치게 돼 있어요. 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뭐 금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언제든지 타겟 잡고 공매도 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시장 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는 우리 좀 긍정적으로 보자. 긍정적인 요인은 없지만 긍정적으로 보자.
우리가 이제 영국 문제 봤듯이 지금 살짝 이제 껄끄러운 게 이제 이태리 쪽 극우 정당이 이제 취임을 했대요. 취임했어. 그러면 영국 같은 경우도 총리가 취임하고 며칠 있다가 감세한 막 이런 거 하면서 팍 터트려 버렸잖아요.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또 쓸데없이 감세부터 우리 돈 쓸 거야 라고 이렇게 또 던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걔네 때문에 또 이만큼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영국은 이제 새롭게 총리 만들고 막 이러면서 노이즈 대상으로서는 조금 이제 뒤로 넘어갔어요. 네, 넘어갔고 이제 이태리가 조금 문제예요. 얘네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총리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또 감세 뭐 법인세 줄인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걔네도 채권금리 훅 올라가고 나라 재정 엉망돼 버리면서 또 노이즈가 됩니다. 근데 얘네는 EU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잘못되면은 다른 애들이 얘 도와줄 수밖에 없어. 그거 믿고 얘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옛날에 그리스 막 데모하고 막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이 독일이 그걸 막아줬는데 지금은 독일이 얘네를 막아줄 형편이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태리가 땡깡 부리면서 어린애 짓 하면은 또 얘로 인한 노이즈가 발생되면서 엉클어질 수 있다. 지금은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지금 체력들이 허약해요. 허약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툭 하면은 지금 공중에서 하이에나 같은 그 헤지펀드 이 악랄한 걔네들이 잘못되기만 바라고 있는 거야. 너네 이태리 잘못됐어? 썩어가네? 골막 안에 완전 썩게 만들어버려. 애네나고 막 자금 유출시키고 그래갖고 아예 거덜을 내버려. 우리 IMF 때처럼. 엉간하면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척하면서 더 해버린다면 어떻게 돼요? 알짜배기 기업들을 아주 그냥 헐값에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10년 주기, 15년 주기로 뭔가가 문제가 발생되면 그런 헤지펀드들이 그런 것들만 노려가지고 그냥 1, 2년 사이에 떼돈 버는 거죠. 그냥 몇 조 투입해가지고 그냥 1년 이내에 몇 조를 또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돈의 속성이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매매 패턴이 그거기 때문에 걔네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 우리 주식시장에 보면 상장 폐지하면 5일 동안 그 거래하거든요. 그 상폐되는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단타 쳐가지고 먹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어요. 남들은 상장 폐지돼가지고 90% 하락하는 그 자리에서 손절치는데 이 잡것들은 그것도 매수해가지고 그냥 장중에 100% 50% 올려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은 아주 나쁜 세력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처럼 이렇게 착하고 온순한 분들은 다칠 수 있어. 그래서 좋은 것들만 해야 돼. 좋은 종목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우리 종목에 대한 생각도 좀 한번 오래간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정말 5만 원 깨질 뻔했어요. 그죠? 5만 원 깨질 뻔했는데 일단은 5만 1,800원이었어요. 만들어 놓고 지금 쭉쭉쭉쭉 갔는데 또 그냥 바로 위에 뭐가 있죠? 60일 이평선 저항대가 있어요. 그러면은 쿡 치고 갈까요? 그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얘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고점에서 지금 몇 퍼센트 올라온 자리일까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여기가 고점이었잖아요. 한번 긁어봐요. 그래도 얘 아주 매력적으로 지금 50%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6만 원까지 잘하면 열릴 수도 있겠다. 시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법 올라가 주게 되면 삼성전자 내가 봤을 땐 한번 이번 기회에 6만 원 보일 것 같고요. 보다 더 또 탄력적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열려 있다. 그럼 여기 62,500원 여기 가게 되면 더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더 갈 때 가더라도 우리가 또 조심할 건 조심할 필요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여기다가 내놓고 뭘 봐야 되죠? 한번 매물대를 한번 볼게요. 매물대 122, 6개월 놓고 매물대를 한번 딱 놓고 보면 그래요. 자, 이제는 조금은 얘가 힘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 왜냐하면 지금 얘가 있는 자리가 매물이
가장 많은 자리예요. 결국 요 매물을 딱 치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 마지막 매물 얘를 소화하기 위해서 여기가 가지고 6만 원에서 버벅 결국 여기서 한 1주 2주 했는데 지켜줘.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찌 보면 의외의 강한 상승. 정말 이렇게 갈 수 있어? 내가 봤을 땐 이것 여기 이제 이중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뭐예요? 자, 이중천장 두 개 복 맞고 떨어지는데 이거 뚫어버리면 제가 봤을 땐 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볼 때는 이 고점이 26,600원이에요. 62,600원. 여기에서 좀 머뭇거리겠지만 이후 세게 치고 가게 되면 목표가 내가 봤을 때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한 69,000원까지도 열려 있네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최고의 조건이었을 때 시장이 막 모든 악재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 그랬을 때 가능한데 그거는 그냥 좀 뭐랄까 희망사항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권에 있는 것은 일단 6만 원하고 62,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요. 우리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 우리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속상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하락이 그닥 좋은 캔들은 아니에요. 자, 이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보면은 이때 이 자리를 깨면은 여기요. 요 자리 깨면은 안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쭉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이 양봉 때리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그죠? 올라가 줬어. 그러면 이 자리는 뭐예요? 반드시 지켜줘야 될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계속 공방하는 거야. 내려가면 끌어올리려고 올라가면 이게 반복되다가 이렇게 여기 그냥 깨버리니까 오늘 푹 떨어졌어. 그럼 이 현대차는 그리고 나름대로 오늘 거래도 좀 나왔어요. 그럼 요 얼마야? 이 가격대 이게 얼마냐? 16만 8천 원. 이 16만 8천 원. 자, 이게 이제는 예의 저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16만 8천 원 거기 땅이냐 그랬더니 16만 17만 원 17만 1천 원 이렇게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걸 치고 꽉 가기 위해서는 그 미국 IRA 보조금 이러한 것들이 현대차 기아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땐 못 사지. 왜? 갭 떠서 갈 테니까. 근데 그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버벅버벅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현대미포조선. 자, 이런 종목이 정말 알딸딸한 겁니다. 알딸딸한 거예요. 엄청나게 좋았고 여기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은 나락으로 가는 거냐 아닌 거냐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고 결국 지금 자리는 솔직히 보유한 사람도 찜찜하고 뭔가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한 자리 있어요. 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음봉 캔들 저가 있죠. 이거 깨면은 무조건 손절이든 익절 나와야죠. 왜? 이 음봉 때리고 양봉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하락 추세에서 자꾸 양봉이 뭐예요? 이게 독약이거든. 거짓 양봉이에요. 또 떨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엄청나게 매물 있죠? 그리고 이 정도 오게 되면 오히려 여기가 이제 신규 매수 자리예요. 여기서 요거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없다면 떨어져라. 갖고 있다면 요거 깨면 조심하자. 이렇게 우리가 현대미포조선까지 좀 알아봤고요. 자, 제가 월요일이면 항상 6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 방송합니다. 자, 이제 시장 걱정하지 말고 이제 종목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내가 진단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 댓글창에 올리셔요.
먼저 올리시는 분 순서대로 제가 방송하는 시간 내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해서 한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종목 리뷰하는 시간 6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택규 전문가입니다.